일반적으로 객관식 시험은 두 가지 문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. 말 문제와 계산 문제요. 여기서 계산 문제는 문제 풀이를 위해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을 뜻하고, 말 문제는 계산 문제가 아닌 문제를 뜻합니다. 문제 유형 중에 다음 중 옳은 문장은, 이런 식의 문제가 바로 말 문제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어요. 세무사 1차 시험도 객관식이기 때문에 말 문제와 계산 문제로 유형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세무사 1차 시험은 말 문제의 비중이 정말 높아요. 회계학만 빼고는 말 문제만 공부해도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입니다. 심지어 말 문제는 계산 문제보다 공부하기도 편한데 말이죠. 가끔 보시면 말 문제도 어려워서 말 문제, 계산 문제 분류를 해봤자 소용없다, 예전과는 다르다,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, 아무리 그래도 일반적으로 말 문제가 계산 문제보다 훨씬 덜 부담스럽죠. 게다가 문제 하나 푸는데 투입하는 시간도 적고요. 그런데 말 문제를 공부하실 때 절대 해서는 안 될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. 먼저 정답만 찾는 공부, 이건 절대 안 됩니다. 정답만 딱 찾고 그냥 넘어가면 정말 문제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의 극히 일부만 배우는 거예요. 그러면 5가지 보기를 그냥 읽는 것은 어떨까요? 이것은 그나마 좀 낫지만 저는 그리 추천하지 않는 공부 방법입니다. 우리가 왜 이 말 문제를 푸는지 생각해보면 그리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거든요. 수험생이 문제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 문제를 완벽하게 공부해서 새로운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. 실전에서 비슷하지만 다른 문제를 풀 수 있게 미리 연습하는 거죠. 그러면 평소 공부할 때도 그것에 맞춰서 공부하셔야 해요.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바로 말 문제에 밑줄을 그어 두는 거예요. 그게 뭐가 대단한 팁이냐 하실 것 같은데, 밑줄을 어디에 긋는지가 핵심입니다. 밑줄을 그을 때는 이 말 문제 보기가 다른 문제로 갔을 때, 이 말 문제 보기가 다른 문제로 갔을 때 어디가 바뀔지 생각해 보시고 바뀔 것 같은 부분에 줄을 긋는 겁니다. 예를 들어 100만원 초과면 XX 한다라는 문장이 있으면 다른 문장에서는 100만원 이상이라고 바꿀 수 있잖아요. 초과가 아니라 이상이라고요. 그러면 초과라는 부분에 줄을 긋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보기 5개에 모두 줄을 그어두면 다음에 풀 때 어느 문장이 정답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다음에 문제 풀 때 크게 방해가 되지도 않습니다. 그리고 그냥 기계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출제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하나하나 분석하는 습관이 들게 되고요. 제가 수험생에게 주의하라고 했던 것이 익숙한 것과 아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. 이런 식으로 보기 하나하나를 출제자의 입장이 되어서 줄을 그어두면은 좀 더 익숙한 것과 아는 것을 구분하는 연습이 될 거예요. 그리고 보기 5개 전부 다 그어두면 다음에 문제 풀 때도 특별히 방해가 되지 않고요. 수험생이 말 문제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것을 완벽하게 공부해서 실전에서 새로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입니다.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목적에 맞게 공부하세요. 그 목적을 생각해 보면서 밑줄 그으시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.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예비세무사 여러분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